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봉오동 전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별로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리뷰는 영화 봉오동 전투에 대한 리뷰이지 역사적 사실인 봉오동 전투에 관한 리뷰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봉오동 전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제강점기인 1920년 6월 역사에 기록된 우리 독립군의 첫 승리인 봉오동 전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영화 기획 단계에선 개봉 시점인 지금의 나라 분위기를 알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요즘 시국에 딱 어울리는 소재를 다루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소재와 원신현 감독에 대한 관심과 주연 배우 3명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기대를 하며 개봉 첫날에 극장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은 결론적으로 말해 별로였고요. 영화 봉오동 전투는 한편의 영화로서 만듦새가 좋지 못합니다. 저는 영화를 평할 때 있어서 그 완성도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인물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캐릭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빌드업이 잘 되고 있는지, 영화의 톤은 적절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편집이 튀어서 관객의 감정선을 탁탁 끊어내는 곳은 없는지, 인물과 사건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이유 또한 타당한지 등이 가장 기본적인 영화의 완성도를 위한 조건입니다. 뛰어난 예술성을 바라기 전에 이 기본기가 잘 지켜진 영화라야 그 다음에 영화의 주제와 이 영화만의 성취와 예술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선긋기 훈련이 안 된 화가의 그림이 좋을 수 없고 턴 연습 안 된 발레리나의 공연이 좋을 수 없고 어깨 굳은 투수의 볼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듯이 영화라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지 않은 영화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영화 봉오동 전투는 영화의 완성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영화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허술합니다. 총과 무기를 운반하는 독립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장면이 나오고 또 느닷없이 자금 조달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이 자금 조달책은 왜 이 영화에 나오는지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집니다. 어린 일본군 포로는 독립군에게 잡혀오는데 영화는 그를 딱 써먹고 싶은 대로만 이용하고는 독립군이 풀어주는 형태로 영화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민간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소녀 또한 그 역할이 불분명하며 독립군들에게 밥 한 끼 해주고는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다 사라졌고요. 독립군의 막내는 자금 조달책이 죽은 뒤 대신 상하이로 독립자금을 전달하러 떠나는데 마지막엔 봉오동 골짜기에서 나타납니다. 전투의 동선을 관객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지지만 작은 전투 하나하나에서 지금의 이 전투가 무엇을 위한 전투인지, 전투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전투 영화에서 전투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 건 명백히 연출의 잘못이 맞습니다. 관객은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깊은 골짜기까지 일본군을 유인하여 빙 둘러싸 소탕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벌이는 유인 작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그 장면 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투에 대해선 알지 못하므로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봉오동 계곡 사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극중 장하의 입을 빌려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더 자세히 알게 해주었다면 봉오동 전투에서의 승리가 더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고요. 영화의 스토리가 딱 소재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스토리란 무릇 인물이 겪는 사건의 전개를 말하죠. 이 이야기에서의 사건은 전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전투를 벌이며 활약하는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 인물들에 대한 설정이 전형적이고 평면적이어서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일지 않고 그마저도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인물 상호 간의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관객이 인물에 몰입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화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이 스미는 대신 둥둥 떠버리는 것이고요. 유해진이 연기한 황해철은 어린 시절 일본군의 꿰매 넘어가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은 인물로 마음 따뜻하고 칼을 잘 쓰는 독립군입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고 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독립군으로서의 사연과 고뇌와 아픔이나 회한 같은 것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독립군이 되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장하와는 어떻게 형 동생하는 막역한 사이가 된 것인지, 조우진이 연기한 마적 출신의 병구는 해철을 만나 마적을 그만두고 독립군이 되었다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음을 돌리게 되었는지 등 해철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만일 인물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그의 칼에 써있는 글귀, 어떤 이에게 죽음은 태산과 같이 무겁지만 어떤 이에게 죽음은 깃털과 같이 가볍다. 이 문구가 클로즈업되어 카메라에 잡혔을 때 관객은 해철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더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후손으로서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문구인가요? 류준열이 연기한 이장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독립군의 분대장으로 발빠르고 총 잘 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누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선 장군의 특별 지시를 이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영화는 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정보와 사연과 사건을 영화는 우리에게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냉철하고 직진으로만 달리는 모습이 감동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느껴져 매우 아쉬웠습니다. 주인공 격인 황해철과 이장하가 이럴진데 다른 조역과 단역의 인물 설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설정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원신현 감독이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읽어낸 첫 승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에 담는다고 했을 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이라고 외우고 익혀왔지만 사실 총칼을 들고 직접 그 전투 속에서 피비린내 맡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름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니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는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있더군요. 전투 장면과 학살 장면 등 자극적인 장면 외에 우리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는 감자를 각자 지방의 말로 무엇이라 하는지 설전을 벌이는 장면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쉬운 지점입니다. 전투 장면을 조금만 줄이고 독립군들의 이야기에 정성을 좀 더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일본군에 대한 설정은 독립군보다 더 심하게 전형적이고 몰개성적입니다. 영화는 독립군과 일본군을 정확하게 이분하여 독립군은 우리 편으로 무조건 착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일본군은 적의 편으로 무조건 악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양립시킵니다. 어차피 영화가 전쟁을 다루고 있고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기에 이러한 이분법은 어찌 보면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진영 논리의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을 다룬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 속 인물은 이미 결론 지어진 전형성보다는 다채롭고 입체적인 성격으로 영화의 긴장감과 갈등과 재미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 일본군들은 마치 사람이기보다는 동물로 느껴질 만큼 개성과 특성을 그저 악으로 환원시킨 몰개성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보던 반공 만화 속 북한군 캐릭터를 볼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달까요? 늑대와 돼지로 묘사되곤 하던 그 표현법이 이 영화 속 일본군의 묘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일본군의 캐릭터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인지 영화가 관객이 느끼길 바라던 감정인 분노가 저는 도리어
덜 잃었습니다. 일본군 장교의 캐릭터가 짐승 같은 잔인성에 더해서 간교함과 비열함을 넘어 냉철함과 합리적 지성을 지닌 복합적인 인물로 설정되었다면 저는 보다 깊은 분노와 울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또한 국뽕과 신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그동안의 영화를 보면 보통 기운찬 국뽕의 기운을 아무런 가감 없이 뿜어내거나 지나치게 자기적인 설정으로 신파를 끼워넣곤 했는데요. 이 영화 봉오동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국뽕이나 신파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뽕을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신파를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픔의 정조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는 터부시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된 나라 사랑 마음과 슬픈 장면에는 우리가 국뽕과 신파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겠지만요. 문제가 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국뽕과 신파는 그 둘이 일종의 머니코드로서 흥행에 도움이 되니 앞뒤 개연성 없이 삽입된 경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응당 감동받고 공감해야 한다고 으름장 놓는 국뽕, 그리고 앞뒤 개연성 없이 무조건 울라고 다그치는 신파 말이죠. 국뽕과 신파는 사람들이 좋아하니 넣고 보자는 식의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의 연출은 결국 해당 장면은 물론이고 영화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이 영화 봉오동 전투는 그 머니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결과는 수준 미달의 영화가 되어버렸고요.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와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배경, 그리고 몇몇 카메라 워크는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는 이 장점을 덮기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